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며 2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지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한편 코스닥은 1% 이상 오르면서 67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2단계 무역을 신속히 개시하고 싶다면서도 11월 미대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1단계 합의 이행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와 반도체 경기 개선 기대감 등으로 5개월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의 채권 자금은 9억 3천만 달러로 순유출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행사 금액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조 3,7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 관련 사채는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으로 발행사의 주식 또는 발행사가 담보한 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합니다. 네, 금요일 밤이면 이분을 만나죠. 타라 시스템의 김종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도 나눠보시고요. 또 타라 시스템이 뽑은 타 종목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주 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 꿈의 소재 바로 그래핀인데요. 그래핀 발견에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된 지는 올해로 10년째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동안은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에 조금 움직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 그래핀에 붙은 만년 유망주 꼬리표를 뗄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 성과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산업교육연구소에서요 2020년 탄소 소재 부품 개발 그리고 이 상용화를 위한 심화 과정 세미나를 개최한다라고까지 밝히게 되면서 미래 신소재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방금 확인하셨다시피 그래핀 관련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함께 동반해서 만들어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나서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놀기 장세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박스권에 갇혀있던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서 좋은 점만 가져가면서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그러한 이슈에 따라서 연일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요 테마주로 좀 많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연초부터 투자자들을 심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 들어서 테마주 순환장세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테마가 돌아가면서 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방산주, 백신주, 석유화학주들 좀 움직임 1월이 이제 막 중순을 다가가는데 굉장한 테마주들이 많이 있었죠. 증시의 높아진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주를 통해서 이익이 되면 기분이 좋겠죠. 인사일 수 있겠지만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권가의 통일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나사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나사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등 이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5%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개정안이 좀 시행할 방침으로 오는 3월부터는 이렇게 되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주주 활동에 나서게 되면서 그 입김이 세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정안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보시는 것이 현행인데요. 현행 자본시장법의 시행령 같은 경우는 여기 경영권 영향이 있는 목적과 영향이 목적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서 좀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라는 비판이 따라왔기 때문인데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이 개선안에서 살펴보다시피 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있어서의 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 제한 등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 경영권 영향이다라고 좀 규정을 했고요. 이 이외가 된다면 경영권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배당이라든지 보편적인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주주 활동은 제외한 셈입니다. 이법 예고안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 좀 더 살펴보시면 우선 5% 룰의 상세 보고 대상을 명확히 했고요. 지분 보유 목적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일반 투자, 단순 투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사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도 맥을 같이 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영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입김이 세지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책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아싸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해 추락을 좀 계속해서 해왔던 석유화학주의 이 시황이 올해 있어서도 반등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조금은 잿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과 같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 역시 일제히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틸렌이라고요. 이 석유화학의 쌀로 부리는 기초 소재인데요. 1월의 첫째 주 이 에틸렌 스프레드, 그러니까 원재료와 제품 가격 간의 차이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 톤당 131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서 에틸렌 시황에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사의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테마주로서의 석유화학주가 얼마 전까지 이제 급등을 보였었는데 전망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따라서 이 석유화학주 개별적인 실적과 함께 대응책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 지혜로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꿈의 신소재 그래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핀이 드디어 상용화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시 불안의 일부 테마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백신이라든지 DMZ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각각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석유화학주는요. 실적이 안 좋다는 전망치가 우세하면서 하방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고요. 또 개정 5% 룰로 인해서 기관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과연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꿈의 신소재, 이 그래핀 상용화, 이 젠거름의 관련주 강세라는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그래핀 소재를 활용한 배터리는 리튬 이온 이 배터리보다 안정성, 부피면, 이 수명면에서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진 차세대의 소재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이 디스플레이와 이 태양전지, 자동차 부문, 조명 등 다양한 전략 사업에서 활용할 여지가 큰 소재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수소 경제에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전기차, 이 수소 전기차에 관한 이 보급 확대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 전기차 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배터리 분야인데요. 이 그래핀을 활용해서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그래핀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고도 합니다. 이 배터리가 개발되게 된다면 이 전기차에는 엄청난 수혜일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도 있어서 그래핀 상용화가 관심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핀이 이 대량화 생산이 된다면 이 전기차,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전기차 테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어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오늘 조금 소재들이 많이 나온 만큼 이 테마에 네. 조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소 경제 육성 및 이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안이 이제 통과되어서 수소 전문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수소 전기차 테마에서도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이 반도체 테마의 소부장 테마가 이끌고 가고 지금은 좀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만큼 이 반도체 소부장 테마는 지금은 이익 실현 관점에서 조금 바라봐 주시고 이 전기차, 수소 전기차의 그 수소 소부장 테마에 집중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라 시스템도 이 당일 이 수소 전기차 관련한 테마의 종목들을 대거 거래할 정도로 당일 이 전기차 테마에 집중을 많이 한 모습이니까요. 앞으로 이 전기차 테마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한번 이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래핀과 관련해서 전기차 테마주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핀 관련주도 하나의 테마지만 또 다른 테마들이 있죠. 원일모를 그 폐렴으로 인해서 백신주가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DMG주 아까 말씀한 정치 테마주까지 여러 테마주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쏠림 현상이 강한 것 같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증시가 조금 불안할 때 뭐 일부 종목, 일부 테마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이 원인모를 이 폐렴 관련해서 뭐 체시스, 뭐 제일바이오 등 백신 테마가 조금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한 이 DMZ, 이 비무장지대 관련주들 정부가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삼육물산, 뭐 일신석재 등 뭐 남북경협 테마가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남북 이 철도, 이 도로 연결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철도 테마줄도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정치 관련해서도 급등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낙연 총리 관련한 대선 테마주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안철수 전 의원 이제 정기 복귀를 선언하면서 그 테마주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미국 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쟁 테마주, 이 방산주들의 주가도 폭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뭐 이로 인해 국자의 유가도 급등을 했고 석유 관련 기업도 출렁였는데요. 이 증시가 이 파도처럼 움직일 때 일부 테마주의 거래량이 조금 몰리면서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조금 춤을 췄던 한 주가 아니었나 조금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좀 환기시키면 좋을까요? 네, 조금 이 테마를 분류하실 때 이렇게 좀 반짝이는 이슈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말 한마디에 조금 민감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중동 문제처럼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마련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셨다고 했을 때 시세 초기에 눈치채고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고점권에서 좀 따라 들어가는 것을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익이 난 상황에서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해주시고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조금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시장이 출렁일 때 조금 또 잘 버티는 종목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 타라 시스템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테마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지만 또 리스크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도 함께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와 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의 전략을 좀 맛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타라 시스템을 통한 오늘장에 있어서의 뜨거웠던 종목들 10가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스페코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고조가 이렇게 바로 2020년이 되자마자 또 터지게 되면서 최근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많이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수요일장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5,000원 선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아가면서 오늘장 약세로 빠졌네요. 2% 넘는 낙폭 보이면서 3,875원으로 조금은 내려왔던 모습이 그려졌고요. 빅텍 역시 마찬가지로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3,655원으로 내려온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주로서의 움직임 한번 체크가 됐고요. 이어서 9위로 넘어갈게요. 해성 DS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부품 업체인데요. 그동안 기관이 일주일 내 쭉 매수를 하는 모습도 좀 그려졌습니다. 일주일 새 주가가 13% 정도는 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또 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 들어서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종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1%대 강세 보이면서 강보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8,450원에 올라온 52주 신고가 기록한 해성 DS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8위네요. 8위는 클리오입니다. 자, 클리오. 이 한알령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 화장품주 움직임이요.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볼만 하겠는데요. 증권사에서 클리오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요즘이라고 합니다. 이 클리오는 매출 증가만큼이나 이익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또 2020년에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해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좀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종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도 역시 강세 움직임이 그려졌었는데요. 쭉 한알령 해제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쭉쭉쭉 우상향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25,800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3% 가까운 큰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서 25,800원까지 올라온 오늘 클리오 장중 내내 좋았던 흐름이 또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8위는 클리오였고요. 이어서 7위로 넘어갑니다. 7위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혹시 인천 파라다이스 다녀와 보신 분 계신가요? 복합 리조트이죠. 우리나라 고객뿐만이 아니라 해외 고객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해도 이 지속됐던 매출 성장세 덕분에 이 4분기 실적도 역시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실렸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다라는 좋은 전망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 쭉쭉쭉쭉 쏟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주가 자체로 봤을 때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올라온 상승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증가폭 보였습니다. 21,150원까지 올라온 파라다이스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쭉쭉쭉 강세 움직임이 플러스권에서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1,150원에 올라온 파라다이스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6위로 넘어갑니다. 자, 어제 우리 머니W 보신 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낯익으실 겁니다. 키스트인데요. 배우 배용준 씨가 이끄는 엔터사 키스트죠.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로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최근 대량 거래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요. 이 계속해서 더 큰 거래량이 또 쏟아져 나온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이 6% 넘는 강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고가 28,000원 부근까지 또 뚫어내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네요. 최근 5일 사이에 신고가 기록한 키스트고요. 오늘 종가 보시면 6%대 강세 유지하면서 2,780원까지 올라온 키스트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1위부터 5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5위 같은 경우는 창투사 관련주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요. 창투사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국회의 본회의에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벤처투자 촉진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인데요. 이렇게 1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또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회의까지 넘기게 됐고 그러한 기대감이 창투사에게 오늘장에서 좀 많이 실린 모습입니다. 쭉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 그려낸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은 8%대 강세를 유지하면서요. 2,150원까지 오늘 고점 부근 지켜내면서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창투사 관련해서 조금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SC 인베스트먼트 역시 6%대의 강세 보였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역시도 5.6% 크게 양봉 그려내면서 3,205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유니크가 4위를 차지한 모습이네요. 자, 역시 국회 본회의 이슈가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제 수소법이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죠. 수소경제 이행 기대감이 이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생기가 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크가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 오늘 장에서 많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유니크 같은 경우는 12%, 물론 꼬리를 조금 길게 달기는 했네요. 12.12% 그래도 오름폭 지켜내면서요. 6,570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되고 풍국주정 역시 수소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풍국주정도 7%대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17,25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네요. 자, 유니크 4위였고요. 이어서 1위부터 3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2차 전지 관련해서요. 오늘 또 2차 전지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의 2위에 오를 정도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짱짱하게 그 오름세를 기록했던 모습인데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이 추세선도 그려지고 있네요. 자, 장 시작부터요. 사실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가져가기도 했고 이 기관이 3일 연속 순 매수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전장 들어서 7,540원 쭉 가져가더니 오늘장 14%대 강세 유지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7,510원에 코스모화학 역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2위로 넘어갈까요? 2위 같은 경우는 대우부품이 차지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금 CES 2020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계신가요? 이 현대차가 CES 2020에서 공개한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를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데 현대차의 이번에 전시 성과가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 관련사로서의 대우부품에도 그러한 관심이 많이 쏠린 모습이 오늘장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부각 크게 받았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장 큰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오늘 역시 양봉 크게 그려냈네요. 15%대의 오름폭 지켜냈습니다. 2,335원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자, 대우부품 2위로서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1위로 넘어가겠습니다. 1위 같은 경우는 SK바이오랜드 보이고 있네요. 상한가에 또 진입한 오늘의 뜨거웠던 종목이기도 했죠. 자, SK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원료라든지 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 마스크팩 주요 생산이 주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약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군들을 갖고 있는 SK바이오랜드인데요. 그야말로 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에 보이게 되면서 오늘장 이렇게까지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역시 거래량도 크게 수반해 가면서요. 이 30% 꽉 채운 상한가 보였네요. 6,300원 오르면서 27,300원까지 올라온 SK바이오랜드입니다. 오늘 지난 11월에 사실 상한가를 만들어냈었는데요. 그 이후 이 6주 만에 또 상한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거래량 아까 전에 많이 튀어오른 거 확인하셨는데요. 전일 대비 2,000%나 넘게 오른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관심 갖게 되면서요. 30% 꽉 채운 이 상한가 지켜냈습니다. 27,300원의 종가 형성한 SK바이오랜드는 오늘장의 1위 종목이기도 했네요. 자, 타라 시스템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일단 미국과 이란 사태가 진정이 되자 방산 관련주인 스페코와 빅텍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화장품주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클리오가 오늘의 종목으로 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창투사 관련주로서도 여러 가지 또 테마주에 엮여서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니크와 풍국주정도 수소와 전기차 확대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도 타라 시스템이 유독 관심 있는 종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스페코 종목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오늘 타라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왜 선정이 된 건지, 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수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스페코 지금 굉장히 높은 상승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페코는 이 건설 장비 분야하고 이 방산 설비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코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앞서서 소개를 해드릴 때 이 북한과 관련을 해서 방산업체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 중동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방산 테마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고 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이 다음 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보다는 이 경제 제재 쪽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소식에 좀 다음 날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한번 스페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이 앞전에 이날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틀간의 휴식, 그 다음 분출,
다시 휴식, 분출하면서 5일선을 좀 타고 가는 듯한 모습, 이 상승 추세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승할 때 거래량을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5일선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세 유지를 하다가 중동 문제로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고 이 다음 날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저점을 좀 급락하는 모습에서 앞전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조금 집중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앞전 저점을 곧 지켜주는 이 형태로 이 종목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막아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이 중동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조금 이 북한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저점 이 3,79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다시금 어떤 방산 테마가 집중을 받을 때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번 스페코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다음에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익 실현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급등을 할 때 이 중요한 가격 저항선 4,000원이라든지 5,000원 가격 저항선에서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조금 급락이 다가왔을 때 조금 더 대처가 좀 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익 실현을 꾸준히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코 12월 1일 언급 후에 60% 이상 수익을 올리셨는데요. 자랑을 더 하셔도 되는데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3,790원 깨지 않는다면 이슈와 함께 급등 가능성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봐야 할 텐데요. 최근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해성 DS인데요. 이 종목도 타라 시스템에 선정이 됐네요.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용 패키지하고 이제 차량용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 업체로 꾸준한 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해성 DS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것은 이 팔라듐 관련해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수소차,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조금 쓰이는 물질인데요. 공급이 조금 수요를 이기지 못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앵커님, 이 마블 영화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 마블 팬이죠. 모든 영화 웬만한 건 봤는데 왜요? 그중에 혹시 아이언맨 좋아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이언맨입니다. 이 아이언맨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아이언맨의 가슴 쪽에 보면 네네. 이 물질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 물질에서 뭐 중독이 되고 녹즙도 먹으면서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물질이 이 팔라듐입니다. 이 맞아. 팔라듐은 이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제에 좀 필수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팔라듐 관련한 이 해성 DS 좀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팔라듐이 이 해성 DS 이 추세 시작점에서 상승 추세 꾸준히 변동성 없이 올라오다가 5일선 쭉 타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5일선을 관통하는 이 양봉에서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 이틀 거래일 간에 3, 4일 고점 저점 높여가는 모습. 시장이 출렁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높여가면서 고점을 또 당일 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팔라듐 관련해서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꾸준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이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가 혹은 이 변동성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고점을 찍고 다시 어느 정도의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다음에 2만 원 가격 저항선에 도달을 했을 때 충분히 이익 실현하시면서 보유를 한다면 해성 DS 꾸준히 상승하는 거 같이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성 DS를 보면 아이언맨의 그 팔라듐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이 팔라듐이 수혜를 보면은 같이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곧 중국의 춘절이 다가옵니다. 그럼 관련 중국 소비주에 관심이 당연히 쏠리겠죠. 전문가님,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화장품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12월 22일에 언급을 하신 후에 25%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축하드리고요. 이 클리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클리오도 저희 타라 시스템이 앞전에 스탁 세일즈를 네.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이 기대감으로 이 중국 소비재 관련을 해서 움직인다면 좀 화장품주가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던 종목입니다. 이번에 중국 기업에서 5,000명 정도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오게 되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응을 해줬던
화장품주들이었는데요. 이번 관광객을 시장으로 앞으로 이제 단체 관광객이 계속 방문을 해준다면 이제 수혜가 지속될 거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또한 기대가 되니까요. 앞으로 조금 중국 소비재에 관련한 이 테마주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오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전에 이 변곡점 부분에서의 이 변곡점이 나오게 되고 추세 시작점 부분에서 약점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첫 양봉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후에 이 이틀 뒤에 조금 이 음봉이 떨어지면서 좀 이 종목이 좀 안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좋은 휴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 5일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고점 저점 높여가는 모습으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 5일선 지지를 해주는 듯한 모습으로 다시금 상승으로 가는 이렇게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한알령 제재 관련해가지고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중국 소비재들 특히 화장품주들이 조금 반응을 해준다면 클리오 지속적으로 꾸준히 5일선 타고 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클리오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한알령 해제와 여러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계속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저는 익숙합니다. 어제 스탁스에즈 종목으로 소개되었던 키스트인데요. 최근 연예인들이 많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방탄소년단 이슈 등 여러 가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데 오늘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매니지먼트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방탄소년단이 일본 활동 전속 계약권을 소유해서 일본 팬클럽을 운영하고 관리를 맡고 있어서 방탄소년단 수혜주로도 조금 꼽히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 중국 소비재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스트도 중국 소비재 관련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엔터테인먼트 테마는 이 버닝썬 사태 등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엔터주에 조금 흥풍이 다시 불면서 다시금 살아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2월 달에 방탄소년단이 컴백한다는 소식에도 조금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테마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의 21선 아래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조금 편입 대상에서 조금 벗어난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21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이 좋아진 형태, 121선을 돌파했다가 꼬리를 만들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음 날에 꼬리 안에서의 이렇게 저점 고점 높여놓는 듯한 휴식, 거래량 딱 죽여놓은 듯한 좋은 휴식을 받고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날 편입을 하고 휴식을 지켜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에서 당일에도 조금 매물대를 조금 견디지 못하고 꼬리들이 형성을 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게 거래량 충분히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위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려고 한다면 이 꼬리 안에서의 휴식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꼬리 안에서의 휴식, 갭상승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많이 나와주면서의 그 휴식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전체적으로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에 이제 앞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유의하셔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언급이 된 키스트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엄청난 치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무려 12% 이상 상승을 한 유니크인데요. 이 유니크 상승세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제 유니크는 이 수소차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이 수소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선진국들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수소 경제 이행을 법으로 조금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과 판매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 충전 시설 구축 정책을 이제 추진하겠다고도 하는데요. 이에 조금 수소차 테마와 전기차 테마를 주도하는 듯한 그 테마가 주도하는 듯한 하루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 유니크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유니크 역시 이 21선 아래로 가는 이 음봉으로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조금 제외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음 날에 이 허리에서 나오는 이 단봉의 출현으로 조금 21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나 하나 싶었지만 당일 갭상승으로 21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편입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후 이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변곡점에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보여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당일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들이 좀 많이 커서 조금 불안한 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이 유니크도 키이스트처럼 꼬리 안에서 위에서 쉬어가주는 형태의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그걸 딛고 올라가는 형태의 분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변곡점에서 나온 첫 양봉이니까 이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첫 양봉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고 기대를 가지고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해보고 싶은 종목 유니크였는데요. 정부의 수소차, 전기차 확대 계획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기분이 참 좋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스페셜하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또 스탁세일즈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타라 시스템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어제요. 저희 쪽으로 문자 그리고 전화 상담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려고 추첨 진행했는데요. 지금 바로 당첨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187번 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이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성투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혁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은 일주일 동안 어떠한 흐름 보였을까요?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쿠야, 뉴파워 플라즈마가요,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은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스페코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12월 2일 편입이 돼서 5,030원 기록한 모습 보였었죠. 수익률 60%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클리오입니다. 자, 클리오가 계속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가져가면서 화장품주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25% 넘는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4위는 원익 QNC 차지한 모습이고요. 5위가 12월 9일에 편입이 된 아모텍까지 쭉쭉쭉 베스트 포트폴리오 수익률 짱짱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인공지능 자동 매매 이 타라 시스템과 함께 오늘 꼭 집어오신 이 종목은요. 다름 아닌 6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가요. 올해도 좀 굉장하게 주목해 볼 만한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시총이 99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호황이 어떤 기업이 있죠? 그리고 화학은 영어로 뭐죠? 자, 이 정도까지 힌트 드렸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종목은 왜 인공지능이 집중했을까요? 김종혁 전문가와 스탁세일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김종혁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은 화학과 소재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인데요. 타라 시스템이 이 종목을 뽑은 이유 무언가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테마의 순환매와 이제 그날 각 테마의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한다고 조금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일 테마의 순환매 순위를 보시면 이 화학 테마, 전기 2차 전지 테마, 이 수소차 테마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당일 전기차 테마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타라 시스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이 듀얼 모멘텀 21선 수급선을 바탕으로 한 이 절대 강도 부분,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주가가 조금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리스크가 적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절대 강도를 충족시킨 종목 가운데서 이제 누가 가장 강한지를 선별해내게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코스모 화학, 명성 TNS 등이 상대 강도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절대 강도 부분에서의 포스코 케미칼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을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주가를 보시면 이 밀고 당기기를 하잖아요. 네. 그 밀고 당기기에서 이 테마가 집중이 받고 있는가를 보시면 밀고 당기기를 할 때 이 네. 매물대를 돌파시키면서 이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이 좀 강하다, 이 상승할 수 있는 신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이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누군가를 조금 응원을 하거나 네. 조금 뭐 물건을 조금 사려고 할 때 어떤 게 가장 좋나라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뭐 강한 종목이 눈길을 많이 끌게 되고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서 강한 게 강하게 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 순환매, 듀얼 모멘텀, 이 거래량 부분에 충족을 시켜서 타라 시스템이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타라 시스템이 이 종목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절대적 강도 그리고 상대적 강도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함께 또 동반이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유니크도 그렇지만 정부가 수소차와 전기차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요. 나도 이제 전기차 샀어라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차가 20만 시대에 열린다고 합니다. 20만 시대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원래 2018년까지 국내 보급된 미래차가요. 총 6만 대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계속 보급이 되면서 지금은 11만 원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바로 다이렉트로 오늘의 종목이 받을 수 있겠죠? 네, 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혹시 이 전기차 뭐 길거리 가시다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파란색 번호판 달린 거? 저 몇 번 봤어요.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새. 네, 저도 이제 멋있게 생겨가지고 네. 눈길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이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이슈와 정부의 이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소식에 이 전기차의 소부장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이 반도체 소부장 테마주가 한번 주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는 전기차, 이 수소 전기차의 소부장 테마가 그 순환매를 이어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이 교토의정서가 2020년이 올해 만료될 예정인데 따라서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를 담은 이 파리 기후협약을 맺었었는데요. 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고 이 목표치를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한국은 조금 오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이제 37%를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런 목표치를 처음 채우려면 한국의 친환경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대한 이 중요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부의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도 이를 조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노력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뭐 충전 시정 구축, 이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제 등을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수소와 전기차 확대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좀 차트를 봤습니다. 그동안 작은 산을 그리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7% 이상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오를 수 있는 상승 시그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
종목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매집 양봉이 이제 그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중독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저희 시장도 반응을 해주면서 그로 인해 좀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좀 많은 종목들이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좀 어떤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조정을 받으면 오르거나 또 하락하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은 뭐 빨간 양봉이 보이면 좀 상승 시그널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 뭐 이렇게 뭐 조금 다른 테마가 조금 집중이 되거나 시장 자체 분위기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시장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이거나 이제 네. 혹은 또 이 저항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제 분야의 선수들이 실력을 보여주려고 할 때 뭐 한참을 저희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제 좀 엄청난 연습을 하고 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어떠한 계기를 맞으면서 때로는 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난관에 조금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내고 기회가 있으면 딱 나타나면서 스타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슈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분명히 조금 그중에 메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소외되지 않은 종목으로 잘 버티는 종목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다시 그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고 준비를 마친 이후에 이슈로 조금 시장이 집중을 받고 스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끝내고 첫 매집 양봉과 순환매, 거래량, 뭐 이슈적인 부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기대를 해보신다면 꼭 그 기대에 만족을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변곡점 이후 첫 매집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시그널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의 포켓에 이 포켓 종목 넣어보는 거 어떨까요?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자,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라 시스템의 이 여러 가지 자동 매매 시스템을 통해 봤을 때 딱 걸렸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수소 전기차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충전소 확대라든지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매집 양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거래량이 엄청 크게 가져가게 되면서 주가도 쭉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사실요 이 전기차 뭐 이제는 미래차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길가에서 전기차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덜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충전하기도 버겁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건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전망 한 번만 체크해 주시죠. 이 정부의 이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랑 이제 뭐 공영 주차장이나 마트에 가보시면 이제 충전 시설이 많이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이처럼 이 많은 시선들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늘리는 등으로 많은 노력들이 함께 한다면 또 전기차가 눈에 많이 띄게 되고 그에 따라 또 이 종목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전기차 계속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눈에 많이 띌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종목 빨리 잡아야 될 텐데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일단 먼저 매수가는 당일 종가 부분 53,700원 부분에 드리고요. 목표가는 처음에 이제 6만 원으로 조금 제시를 해드렸다가 이익 실현을 하시고 충분히 가지고 계시면서 7만 원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손절가는 5일선 이탈하는 부분 5만 원 드리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의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 들어가요. 네, 매수가는 53,700원 부근 체크해 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다름 아닌 7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게 되는 그 시점 5만 원이 오면 매도 전략 취하셔서 포스코 케미칼로 성공 투자해 보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화이팅! 네, 이제 길거리에서 전기차가 보이신다면 포스코 케미칼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인공지능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종목들 계속해서 저희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서 또 좋은 종목 수익을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더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월요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